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노조의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본 현대차가 중국 현지 현대차 수입 딜러들과의 갈등으로 1,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보상 청구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직접 피소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입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 현지 현대차 수입 딜러 30명이 현대차에 약 6억 위안, 우리 돈으로 99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현대차가 중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고 수입차 공급을 줄이면서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 딜러들이 판매할 수 있는 현대차의 직수입 차종이 2013년 9개에서 2014년 4개로, 작년엔 3개로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 현대차 측은 보상은 물론 판매 차종, 판매 대수 등에 대해 원만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음은 현대차가 국내 고용 창출을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노사 분규와 고임금 등을 이유로 국내가 아닌 중국에 잇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현대차는 연간 100만 대 수준인 현지 생산 능력을 2017년까지 165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합자 회사까지 세운 현대차가 현지 딜러들과의 분란으로 한국 1등차의 이미지를 구긴 건 현지화 전략 실패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산 규모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판매가 안 되면 이제 거기에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기거든요. 세밀한 전략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현대차는 미국에서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자메이카의 한 자동차 대리점이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독점 대리점 계약을 방해하고 부적절하게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마이애미 법원에 5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마찰은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 악화와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합격률은 평균 수준의 이하였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정기검사가 필수인데요. 지난 5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합격률에서 현대차는 간신히 꼴찌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5개 자동차 제조사 중 5위를 차지한 쌍용차에 이어 기아차와 현대차는 각각 3, 4위로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정기검사 합격률 1위는 르노 삼성차, 2위는 대우차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차량 중 부적합 판정 비율은 평균 13.2%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5년 동안 총 2,458만여 대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3.6%인 334만여 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5년 동안 총 2,458만여 대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3.6%인 334만여 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아차는 1,088만여 대 중 147만여 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 13.5%를 기록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8.4%, 대우차는 11.7%의 부적합률로 합격률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적합률이 높게 나왔다는 건 자동차를 수리 정비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르노 삼성차를 제외한 현대, 기아차, 쌍용차의 부적합률이 5년 내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제작 사별 그리고 차종별 연차별로 정기검사 결과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률은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상세한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금융노조가 11월 2차 파업을 예고했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성과 중심 문화정착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흔들림 없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경영진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성과 연봉제 도입을 고민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석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계절적 수요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그 전주에 비해 0.35%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는 9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9월 한 달 상승률도 1.21%를 기록하며 지난 8월의 0.6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가을 이사철에 따른 실수요자들과 저금리로 인한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주간 변동률도 2006년 11월 17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상승세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미노처럼 번지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서초, 반포, 잠원 일대 중고층 아파트를 시작으로 점화된 재건축 상승세는 개포, 잠실, 목동, 여의도 등지로 확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은 신도시의 경우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경기 인천은 작년 3월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뚜렷하게 과열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당분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내년 대선 등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아파트값 못지않게 오르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배추값입니다. 추석 이후 하락을 예상했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서 마트에서 포기당 10,000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배추값. 하지만 달이 바뀌고 나서도 금배추의 위세는 여전합니다. 추석 이후 잠시 내리는 듯했던 배추 한 포기 소매 최고 가격은 지난달 말 오히려 더 뛰어올라 나흘 연속 10,000원을 기록하다가 이달 들어서야 9,52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중고랭지 배추 출하 시기는 늦어진 반면 김치업체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포장김치 전문업체 온라인몰에선 배추김치 전 품목이 품절 사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북상 중인 태풍 차바의 영향을 받을 경우 배추 가격이 일시적으로 더 오를 우려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10월 중순까지 배추 8,000톤을 시장에 푸는 한편 다음 달부터 김장철 수요에 대비한 비축 물량을 미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우값이 비싼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추석 대목을 맞아 정점을 찍었던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일 기준 1등급 등심 1kg 소매 최고값이 10만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는 예년 추석과 달리 구이용 재고가 쌓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육 마리수가 더 줄어 이달 가격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와 선물 가액을 3만 원과 5만 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소비 위축이 예상돼 이달 이후 가격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폭염 뒤 농축수산물 값이 급등한 탓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를 벗어나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 상승해 5개월 만에 0%대를 벗어나며 지난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농축수산물 값이 작년 9월보다 10.2% 올라 전체 물가를 0.77% 끌어올렸고 서비스 물가도 1.9% 상승했습니다. 반면 저유가와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13.9% 떨어졌습니다. 한편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400대 부자 리스트에서 2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게이츠의 재산은 810억 달러, 우리 돈 약 89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억 달러 늘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최고 경영자가 670억 달러로 2위에 올랐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3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출신으로는 의류 유통업체 포에버 21을 창업한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30억 달러로 공동 22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민정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비슷한 모양의 다른 것으로 바꿔 쓰는 건데요. 이렇게 한글 파괴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특허청이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말 우수상표를 선정했습니다. 모두 부르기 쉽고 아름답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언뜻 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조차 모를 글자들입니다. 세종대왕과 유재석, 저스틴 비버 등을 이렇게 쓴 것인데 이런 속칭 야민정음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리꾼이나 10대들끼리만 쓰는 신조어까지 더하면 한글 파괴는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어 상표 또는 국적불명의 누리꾼 용어 상표 또는 이른바 야민정음 상표들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부르기 쉽고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순 우리말 상표 출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특허청이 선정한 우리말 우수 상표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로 뽑힌 떡진이는 아련한 옛 추억까지 담고 있습니다. 할머니 집 가면 이제 할머니가 그 떡을 쪄주시는데 그 막 떡이 막 완성되기까지 막 기다릴 동안 되게 설레이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떡과 함께 기분 좋은 산과 들에서 나는 것을 담았다는 산들 담은은 특허 청장상을 받을 고운 상표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친환경 유기 농수산물 가공품 자연발화기와 아이들 문구류 아이신나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법무법인 다함도 정다운 상표로 국립국어원장상을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날마다 이 걱정하실 겁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박송희 아나운서는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네, 저는요 몸보신하려고 삼계탕 먹었어요. 그 정도면 대략 평균적인 거네요. 뭐가 평균인 거죠? 뭐 칼로리를 평균적으로 섭취했던 얘기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박송희 아나운서가 쓴 점심값이 직장인 평균 점심값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쇼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2,319명을 대상으로 점심값으로 평균 얼마나 쓰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은 6,56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점심 이야기 꺼냈는지 궁금하시죠?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되기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김영란법 또 밥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금지한다고 해서 3, 5, 10법이라고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당에서는 3만 원 이하의 김영란 세트를 급히 만들기도 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접대를 받거나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상한 금액이 있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률상 모든 청탁 관련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 수행, 또 사교, 의례, 부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만 보면 좀 애매하죠. 네, 좀 헷갈리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10,000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박송희 아나운서를 찾아와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청탁을 하면서 2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3만 원 미만의 식사였지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식사 대접, 또 취재원으로부터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받은 식사 같은 것들은 기준 금액이 3만 원보다 미치라도 제재 대상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영란법 시행 첫날에 첫 번째로 접수된 신고가 교수에게 캔커피를 준 학생을 목격했다는 거였는데, 자,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성적을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더치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전에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요즘 각 학교가 또 소풍이랑 체육대회가 한창이잖아요. 그럼 예전처럼 선생님에게 김밥을 싸준다든지 뭐 이런 건 꿈도 못 꾸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3, 5, 10만 외우셔서 선생님한테 3만 원 이하의 식사나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졸업한 학생이 은사를 찾아가는 경우 또 전근을 한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사교나 의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해관계가 있으면 캔커피 하나도 안 된다는 게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회사에서 회식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만약에 언론사 부장이 팀원들을 데리고 가서 법인카드로 1인당 3만 원 이상의 밥을 사줬다. 이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다행스럽게도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나 금품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제공하는 회식은 제재 대상이 아닌 건데요. 회식의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 이상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 법률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나 금품은 예외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접대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고가와 관련한 청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접대나 선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급자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꼭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직접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한 해 100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고 또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이 이상의 금품은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친구 사이를 빙자한 이른바 스폰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법이 화제가 되면서 서민들은 참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다른 세상 일 같은 접대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길래 이 법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렇죠. 이제 출세해서 갑의 위치에 올라갔다면서 밥을 얻어먹는다. 이런 식의 사고는 이제 못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외국에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더치페이 문화가 워낙 보편적이어서 말입니다. 3만 원 이하든 이상이든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는 각자 밥값을 각자가 내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상식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시작인 셈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요. 그동안 감사 표시란 명목으로 접대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법이 시행됐으니까요. 안 주고 안 받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키워드 김영란법과 밥값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